1910년 한일합병에 의해 굵직한 조선 왕조가 몰락되고 점령군에 저항하는 애국지사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 나라 안팎으로 조용하지 못한 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1918년 무오년 조선 말 장례원의 관서장을 역임한 근교가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어 전이시 청강공파 화수계가 발족되었다. 이듬해인 1919년 6월 이조 판소공 정로가 장례원경의 뒤를 계승하여 2대 회장이 되었고 1921년에는 정로회장과 국자사업공 항로가 주관하여 전이시 전서공파보 7건을 간행 배포하였다. 이어서 긴급총회를 소집하여 화수계의 명칭을 화수회로 개칭하고 화수회 규약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다음 해인 1922년 3월 정로회장은 1610년 청강공의 넷째 아들 자마공 명준이 덕산 현감 때 청강집 4권을 간행한 지 313년 후에 항로 등 화수의 유사 6명에게 청강집 속집 6권을 추가해서 모두 10권으로 간행토록 하였다. 1923년 7월 20일 3대 회장으로 취임한 근서는 1926년 선조들께서 영면하고 계신 수입리에 현재 수입초등학교의 전신인 수입농림의숙을 건축하여 개교하고 교사들의 월급과 풍금을 비롯한 학교 비품 일체를 구비하여 유경사업을 운영하다가 정부에 이관하였다. 1931년에는 청강공의 제실을 짓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자리에 녹수제를 건축하여 경양 각지에서 참배하러 오는 종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1933년 1월 20일 국자사업공 항로가 근선의 뒤를 이어 4대 회장이 되었으며 양평군 수입리의 녹수제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 부지를 매입하고 수입리의 종산에서 약 12,000제곱미터를 양평군청에 공동묘지 용도로 기증하여 지방관청과의 유대를 더욱 굳건하게 하였다. 1939년 1월 동독학원 설립자 경세가 5대 회장이 되었고 1967년 3월에는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종토가 도시개발에 의해 처분되고 그곳에 모셔져 있던 청강공의 조부와 증조부의 묘를 양평군 수입리로 이장하였다. 이때 청강공의 조부 흡곡 혈련공 묘소에서 복식 5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서 복식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희귀문화재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해 하반기에는 종토 보상금 일부를 할애하여 처음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사업이 올해로 51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어 청강공파 화수의 장학사업의 역사는 실로 유구하다 할 수 있다. 1969년 성균관 이사장을 역임한 의산공 명세가 6대 회장이 되어 청강공파보 5건을 간행하였으며 1971년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조선조 말 박용효의 별장인 한옥을 화수회관 용도로 매입하였다. 할아버님 참 골수에 박인 유학자시지만 상당히 개명하신 분이라서 이 유학 정신을 살린다 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게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정말 살아 계시면서 이 좀 효의 정신이랄까 하는 것, 그리고 그 유학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수되는가 하는 거를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자꾸 그걸 후손들이 살려내서 기리지 않으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화수회를 결성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건 참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더군다나 이거 100년을 이어왔다는 건 또 우리 그 역사의 굴곡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 정신적인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거, 저는 그 화수회에서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7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세는 1979년 4월 한글학자 강로에게 주관토록 해서 청강소화를 영인하여 간행했으며 1981년 1월 6일 창신동 화수회관에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화수의 기록물과 사료, 선조 유물이 불에 타는 안타까운 일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러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딛고 1983년 7월 20일 소실된 대지 위에 화수회관 4층 건물을 건축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회관 준공식을 가져 새로운 마음으로 종사 업무를 시작했다. 1986년 4월 종문이 8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1990년 9월 오래된 청강공의 제실 녹수제를 헐어내고 새 녹수제를 증건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1994년 12월 20일에는 화수회에 새로 보임된 천호관사가 주관이 되어 청강공 자손록을 간행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1996년에는 청강공과 후손 그리고 선조들의 현창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조선왕조실록에서 청강공의 좀비속 인물들을 발췌 편집해서 모두 19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1996년 9대 회장으로 취임한 광후는 이듬해인 1997년 6월 청강공파 화수회의 소식지인 개간지 청강회보를 창간하여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이 오늘까지 21년째 발행되어 오고 있다. 이듬해인 1998년 일화공 광세가 수집했던 청강공이 받은 관찰문 19점과 선조들이 쓴 관찰문 18점을 그의 아들 종성이 화수에 기증하여 선조들을 현창하는 데 더욱 힘을 보탰고 청강회보에도 많은 기사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제학을 4차례나 역임한 영조시대의 문인 서당공 덕수의 문집을 후손 명호가 화수에 기증하여 낙질된 부분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복사 보충하고 모두 영인해서 서당 선생집을 간행하였다. 1999년 5월에는 양평군 수입 삼리 새마을회에 마을회관 신축 부지용으로 330제곱미터를 기증하여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 강화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심한 폭우로 청강공의 묘전이 많은 부분 유실되었으나 아픔을 겪어야 더욱 발전되듯이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복구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갖기도 했다. 2001년 1월 화수의 장학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학금의 수혜폭을 한층 넓히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 5층 건물을 매입하여 이 건물에서의 수익금을 유경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청강화수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어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자축합니다. 화수회의 유경사업은 1967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51년째가 됩니다. 유경사업의 목적은 우리 후손들에게 청강공의 얼과 숭조 정신을 함양하고 온거의 지신의 정신으로 학업 정진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유경사업이로 앞으로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97차 정기총회에서 초로가 1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04년 1월에는 청강회보를 비롯한 번역사업과 간행활동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소재 5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서당 선생집을 한글학자 강로가 번역하고 천호관사가 편집하여 원문 영인을 합쳐 국역 서당 선생집을 5권으로 간행 배포하였다. 2006년 8월 청강공의 사위인 조선중기 문장가 상촌 신임의 문집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강공의 영정을 새롭게 제작하여 많은 청강공 후손들의 염원을 풀어준과 함께 고유제례를 봉행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천호관사가 주관하여 청강공 파보와 별책부록을 북한문 혼용 가로쓰기로 편집하고 이를 인쇄 배포하였는데 이는 많은 종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화수에 동참하고자 하는 젊은 종원들 확보에도 기여를 하였다. 2008년 4월 103차 정기총회에서 오랫동안 화수에 재직했던 천호관사가 11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바로 그해 10월에는 청강기념관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고 아울러 청강공 묘소 앞 공원화 계획에 따라 조그만 연못을 조성하고 그 옆에 녹수정을 지어 준공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현존하는 전이희 씨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숭정보를 청강공 후손 종만이 화수회에 기증하였다. 숭정보는 우리나라에서 계명대학교와 청강공파 화수회 두 곳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희귀본으로 분류되어 열람하기조차 쉽지 않은 소중한 족보이다. 2011년 8월에는 청강공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젊은 종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화수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했고, 그해 10월 종환이사가 디자인한 화수회의 상징인 휘장이 확정 의열되었다. 2012년 1월 5일 기념관에 청강공의 흉동상을 봉안하고 제막식을 거행했으며, 이날 구격 청강소와의 출판 기념식도 함께 가졌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전시 내용과 인테리어를 종환이사가 담당 완성하여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하였다. 2014년 3월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12대 회장으로 선출된 종환은 화수회의 화합과 돈목을 화수회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5지파의 회장을 모두 청강공파 화수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당진 무수동, 청송 생송리, 청주 이정골, 대구 이곡마을, 영주 두월리 등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일가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청광회보에 소개하여 청강공 후손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긍지를 심어주고 화수회 업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다. 2015년 10월에는 회의실 벽면에 역대 회장과 각 지파별로 계보도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이것을 인쇄물로 만들어 종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시조로부터 자기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뿌리의식을 심어주었다. 2016년 5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실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청백리전에 청강공과 자마공 부자 청백리를 전시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독립공간을 할애받았으며 청강공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부가가치도 함께 얻어내었다. 2017년 5월에는 청광회보 창간 20주년 기념식을 하였고 7월에는 청강공 평전 지필을 계약한 지 2년 만에 완성되어 8월 7일 청강공 묘소에서 출판 완료 고유제를 올리고 8월 21일에는 화수의 임원을 비롯한 집필을 한 서울대 이종묵 교수, 당국대 장유순 교수를 초청하여 청강공 평전 출판 기념식을 하였다. 청강 선생의 그 정신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100주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이희 씨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청강 선생의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 이러한 역사가 정리되지 못했을 겁니다. 문과 무를 겸한 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이상적인 인간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청강 선생의 평전을 저술하면서 제 스스로 제 삶을 돌아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그곳에 아름다운 한옥을 짓고 이 청강 선생을 사랑하고 그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또 거기에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즐기는 그런 공간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청강공파 화수회의 1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역임하신 역대 회장님들께서는 아주 헌신적으로 화수회 발전만 위해서 일해 오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화수회를 이끌어갈 회장들은 이 점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또다시 100년을 열어서 참되고 알차고 복된 우리 청강공파 화수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8년에 전이희 씨 청강공파 화수계로 출발하여 1945년에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는 해방과 1950년에는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1961년에는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5.16 혁명, 1980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는 등 수많은 사회적 경란 속에서 그 역사와 함께 호흡하면서 청강공파 화수회는
묵묵히 할 일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 청광공과 선조들의 철학이 한강수처럼 도도히 흐르고 후손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또다시 100년을 내다본다.